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헬스케어 쪽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이게 재택의료랑도 연관이 돼서요. 헬스케어 쪽에서의 변화가 재택의료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이랑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회 자체가 워낙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이 같이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다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뢰가 있는데요. 이제 어느 날 아들하고 함께 놀고 있었는데 아들을 위에다 이렇게 던지는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들을 한 요 정도 높이로 던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놀고 나서 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저 조금 무서웠어요. 내가 봤을 때는 한 요런 정도 높이로 아빠가 날 던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놀라웠던 건 엄마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당신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애를 이렇게 높에 던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서 이게 똑같은 상황이랑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도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겠구나.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재택의료를 이야기할 때도 의사가 생각하는 거하고요, 기업이나 뭐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생각하는 거 다 다를 수 있다는 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택의료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 시각들이 관점이 되게 다양할 텐데 이걸 일치시키거나 어쨌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현재 의료 시스템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적인 개념이라서요, 의료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사실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요 측면이라고 하는 환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라든지 만성질환 증가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급 측면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진들도 변화하고 있고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서 이제는 재택의료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IT 기술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센서도 많아지고 병원에 아닌 집에서 의료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형태로 점점 구현이 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도 국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 효과성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고령자의 증가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헬스케어가 호스피탈 센트릭에서 페이션트 센트릭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병원 혹은 의료진 중심이었다 그러면 점점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자 중심으로 의료가 변화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결국에 홈케어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집에서도 가능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홈케어는 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큐트 케어라고 하는 병원에 있는 많은 의료 장비가 필요한 공간에서 점점 의료비도 줄이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홈케어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중요한 의료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커뮤니티 케어나 홈케어를 커버하면서 점점 범위를 줄여가는 것이 결국에는 환자의 삶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승이 있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가정으로 의료 서비스의 주체들이 변형되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해졌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원한다고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강의해 주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제도적인 의료진들의 생각 변화,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여러 동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IT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결국 집에서 환자를 보려면 그 환자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것들 혹은 커넥티비티가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게 홈케어의 발전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부터 써왔던 체중계라든지 혈압계 같은 것들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혈당 측정부터 시작해서 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수, 산소 포화도 같은 것들이 다 집에서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걸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의료진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나갔다는 것이 결국에는 의료기기의 집에서의 사용이 가능해지고 그 의료기기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와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커넥티비티가 유지되는 환경에서 의료진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병원이라는 공간이 집 쪽으로 바뀌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을 집에서 사용하면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온라인상으로 의료진과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의 변화 중에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일반인들이 점점 전문화된다는 점입니다. 특정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만 이제까지는 존재했다면 이 특정 기술이라는 것도 점점 범용화가 되고 일반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이라는 공간, 의사라는 전문가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정된 인력으로 국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환자 중심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이 창출이 되게 되고 데이터의 주인과 활용법이 바뀌게 됩니다. 데이터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료진이 아니라 환자 자신이 되겠고요. 그럼 그 환자들은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라고 하는 환자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어떻게 본인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활용할 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면 결국 의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생리학, 조직학, 해부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던 학문이 아니라 점점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환자에게 유용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헬스케어는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결국 데이터의 시대가 될 거고 의학이라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형태를 점점 더 띠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잘 관리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는 디지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단 첫 번째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 즉 patient centric으로 바뀌는 패러다임 이외에 또 다른 패러다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역시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고요.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료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의료의 질은 떨어지게 되지만 반대로 비용이 감소한 만큼 의료 접근성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미국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의료의 질은 매우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의료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이 코스트는 로우 액세서빌리티를 낳게 된다. 이게 보건의료의 개념에서 철의 삼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네거티브 트레이드오프를 막을 수 있을 거냐? 예상되는 문제들을 기술의 발전이나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철의 삼각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용을 유지하거나 절감하면서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혹은 오히려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게 디지털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전공의가 없는 경우에도 도입이 됩니다. 과에서의 전공의도 부족해지고 재택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이 부족해지고 결국에는 의료진들이 봐야 되는 환자의 숫자가 증가되면 환자 안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전공의가 없다고 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체하면 결국엔 망합니다. 전공의에 비해서 훨씬 더 고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그 전공의에 비해서 고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속 가능한 형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생각을 바꿔서 이가 없으면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임플란트를 한다는 것을 우리 쪽에 적용을 할 때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꼭 와야 되느냐? 이건 재택의료에도 적용이 됩니다.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실시간으로 의료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거나 할 때 어떻게 그분과 연락을 할 거냐? 결국에 챗봇 등을 이용해서 꼭 병원에 와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서 의료진들과 환자 간의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